본 영상물은 제너럴 매스매틱스 북을 근거로 제작되었습니다. 수학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학문입니다. 바람직한 수학 공부는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는 일련의 연습 과정입니다. 자연의 관찰을 통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사용하는 기술은 수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무려 38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 살아온 생명체들은 생존과 관련하여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여 이것을 모방할 수 있다면 최고의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가진 기능과 메커니즘 등을 모방하여 과학기술과 접목시키는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생체 모방 기술은 생명체가 가진 최적의 기능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에서 찾은 자연 친화적 기술이기 때문에 생체 모방 기술을 청색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체의 외형이나 구조 작동 원리 등을 모방해서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합니다.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체에서도 유용한 기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생물체로부터 배우자는 점에서 보면 자연모사 기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의 모습을 모방하고 응용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뼈를 이용해서 칼이나 창을 만들었고 더욱 견고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쪼개거나 갈아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연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 댄목을 제작했고 누에고치에서 비단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자연의 모습이나 원리를 이용하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수학은 발명의 학문이 아니라 발견 관찰의 학문입니다.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계의 기술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학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자연의 삶과 죽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창의적인 삶과 자연의 생존 방식은 비슷합니다. 새의 깃털은 속이 비어있는 둥근 기둥 모양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새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깃털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빈 공간에 공기를 채워 열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새 몸에서 발산된 열이 기둥 안에 갇히게 되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새의 가슴과 등에 난 솜털은 피부와 깃털 사이에 하나의 공기층을 만들어서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깃털의 유용성을 활용한 것이 오리털이나 거위털이 들어간 외투나 이불입니다. 이것들은 가볍고 보온 효과도 뛰어납니다. 화가로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하늘을 알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다빈치는 새의 모습을 본 떠 비행기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비록 그가 설계한 비행기는 실제로 제작되지는 못했지만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사람의 꿈을 실현하려 했던 그의 자세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비행기를 보면 새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살에도 새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화살의 한쪽 끝에는 뾰족한 화살촉이 붙어 있고 반대쪽 끝에는 화살깃이 달려 있습니다. 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화살촉은 화살이 바람을 가리면서 멀리까지 날아가게 도와줍니다. 화살의 끝에 붙어있는 깃은 새의 두 날개처럼 바람을 타고 화살이 원하는 목표물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물고기를 보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달린 독과 키는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가 방향을 바꿀 때는 키를 사용합니다. 조종간을 돌리면 배의 뒤쪽에 있는 키가 돌아가는데 키는 물고기의 몸 옆에 붙어있는 지느러미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물고기의 몸속에 들어있는 불에라는 공기 주머니의 원리를 이용해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불에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물고기의 몸은 물에 떠오르게 되고 공기를 빼면 물고기의 몸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잠수함에 붙어있는 물탱크가 물고기의 불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자연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연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체 모방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나 생명체의 특성을 연구하고 모방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자연을 닮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으로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가 있습니다. 1948년 메스트랄이라는 열매 껍질에 갈고리가 있어
동물의 털에 잘 달라붙는 도깨비 풀을 보고 벨크로를 발명했습니다. 벨크로는 갈고리처럼 생긴 한쪽 면이 털이 붙어있는 다른 쪽 면에 달라붙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벨크로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매우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벨크로는 의복, 신발, 가방 등 많은 제품에서 단추 지퍼를 대신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에서 물건을 고정하는 데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노 과학의 발전은 생체 모방 기술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이나 수영 선수권 대회를 보면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신 수영복 안에는 상어의 지느러미를 모방한 첨단 과학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헤엄칠 수 있는 상어의 지느러미에는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작은 돌기가 나 있는데 이것을 수영복에 적용했습니다. 이 수영복을 입으면 100m에 0.2초 정도 기록을 단축할 수 있지만 선수들이 개인의 역량보다는 첨단 수영복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2010년부터 국제 공식 경기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비가 내려 세상이 모두 젖었을 때 연잎만은 젖지 않고 물방울을 만들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연잎처럼 물에 젖지 않고 더러워 지지 않는 현상을 연잎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잎에 떨어진 물방울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잎의 표면을 확대하여 보면 아주 작은 돌기들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작은 돌기들은 연잎이 물과 닿는 단면을 아주 작아지게 만듭니다. 보통 표면은 장력이 크면 물과 접촉하는 면이 작아져서 표면이 덜 젖게 되지만 잎의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아니라 작은 돌기들을 이용하여 물과 접촉하는 면을 줄인 것입니다. 연잎 효과를 모방한 첨단 과학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가끔 기능성 바지를 판매하기도 하는데 흙당 물을 부어도 젖지 않고 몇 번만 털면 깨끗해집니다. 물에 젖지 않으면서 잘 더러워 지지 않는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섬유의 비밀은 표면에 아주 작은 보풀하기를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연잎 효과를 이용한 페인트는 비를 맞거나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회사는 세라믹 변기 표면을 연잎 효과로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물이 잘 흐르는 변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연은 암과 수 두 가지의 조화로 작동된다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이끌리고 여성이 남성을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이런 이성의 조화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상품화하여 성공한 사례로 페로몬을 향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페로몬은 원래 동물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먹이가 있는 곳에 개미들이 순식간에 모여드는 것은 페로몬 때문입니다. 발정기에 있는 동물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페로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페로몬을 사랑의 묘약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감각의 발달로 페로몬 기능은 거의 퇴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로몬 향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제품을 처음 개발했던 회사도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만든 신상품에는 사람들 내부에 숨어있는 본능의 핵심을 꿰뚫는 멋진 아이디어가 들어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편하고 즐거운 것을 찾는 인간의 본성과 함께 이성을 그리워하는 동물의 본능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